고집불통 나의 미국차만 고집하는 미국놈이다. 조지아주 사바나 외곽. 겨울이라고 해도 눈 대신 먼지와 찬바람이 가득한 오후. 나는 내 자랑스러운 2008년형 포드 익스커션 옆에 쪼그려 앉아 브레이크 캘리퍼를 점검하고 있었다. 아빠, 또 차야? 딸 에밀리, 13살. 아빠를 약간 애정 섞인 짜증으로 부르는 그 목소리가 익숙했다.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임마. 나는 렌치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이건 미국 정신이야. 사륜구동, 솔리드 엑셀, 프레임 온 바디 구조, 그리고 V8 디젤 엔진. 내가 타고 다니는 조그만 전기차 장난감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지. 에밀리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은 다 유니바디라고요. 무게 줄이고 연비 늘리려고. 아빠는 공룡시대 사람이야. 나는 한 손으로 렌치를 돌리고 다른 손으로 에밀리 머리를 쥐어박았다. 공룡이라니 이 못된 것.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내 트럭은 살아있어. 바퀴를 돌리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에밀리는 요즘 부쩍 한국 전기차 타령이었다. 어느 날은 테슬라보다 현대가 낫다는 둥 아이오닉 6가 예쁘다는 둥 떠들어댔다. 아빠, 오늘은 시승에 있는데 같이 갈래? 시승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건 플라스틱 대시보드랑 얇은 도어 패널뿐일 거다. 걔네들은 고속 충돌 한 번이면 라디에이터까지 뚫려. 에밀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현대도 이제 충돌 테스트별 5개 받는다고요. NHTSA랑 IIHS 둘 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별 5개? 그래, 도로 위에서 하늘로 날아가면 별이 몇 개가 보이는지 직접 볼 수 있겠지. 에밀리는 질렸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폰을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아이오닉 5, EV6 같은 한국 전기차 사진이 넘쳐났다. 봐요, 이건 주행거리도 300마일 넘고 AWD 시스템까지 탑재됐어요. 이건 단순한 아시아차가 아니라고요. BTS 코리아라고요. 나는 반쯤 관심 없는 척하면서 휠 베어링에 그리스를 바르고 있었다. 거기서 왜 BTS가 나오냐? 에밀리, 내가 몰라서 그런데. 나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차란 건 체질화된 강철 세시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로 결정되는 거야. 이건 물리학이라고. 번쩍이는 터치스크린이나 LED 라이트 BTS 쇼가 아니라고. 에밀리는 팔짱을 끼고 입을 삐죽였다. 그러니까 고물 감성에 빠져서 현실을 못 보는 거라고요, 아빠. 그래. 현실? 현실은 이거야. 나는 트럭 엔진을 한 번에 걸면서 V8 디젤 특유의 묵직한 진동을 느꼈다. 차체가 묵직하게 떨리고 고막을 울리는 깊은 배기음이 울려 퍼졌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심장 박동이지. 나는 윙크하며 말했다. 너희 그 번쩍거리는 전기차는 소리도 없잖아. 엔진 소리 없는 차가 무슨 차냐? 에밀리는 체념한 듯 허리를 폈다. 아빠,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일걸요? 나는 웃으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자부심이야, 에밀리. 내가 기억해둬야 할 건 딱 하나다. 미국 차는 총알을 막아줄 수 있지만 번쩍이는 장난감 차는 바람도 못 막아. 그때였다. 멀리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우리 집 옆 블럭 루이스 킴 씨의 집 앞이었다. 은빛이 번쩍이는 SUV 한 대가 햇살을 받아 윤기를 뿜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곡선미 묵직하면서도 우아한 프런트 그릴. 거기에는 분명히 낯선 엠블럼이 붙어 있었다. 제네시스. GV80. 나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루이스 킴 씨. 30년 전 이민 와서 맨손으로 시작한 분이었다. 정비소, 세탁소, 가게 노가다.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언제나 닳고 다른 카세트 데크가 달린 오래된 토요타를 몰던 그가 이제는 고급 SUV 앞에서 새 차용 타워를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기분 좋은 풍경처럼 느껴졌다. 에이. 나는 쿨한 척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플라스틱으로 치장한 한국차지 뭐. 하지만 내 손끝은 무심코 GV80의 팬더 라인과 힐하우스를 눈으로 스캔하고 있었다. 묵직한 서스펜션 높이. 거칠게 몰아도 뒤틀림 없을 것 같은 바디 강성. 딸깍. 문득 내 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때 루이스 씨가 내 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다. 에단. 어때, 멋지지? 예, 뭐. 번쩍거리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축하드려요. 새 차 뽑으셨나봐요.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뿌리던 호스를 잠시 내려놓았다. 30년 전에 루이스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애들 데리고 정비소 일 끝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 아내가 그러더군. 언젠간 우리도 멋진 차 하나 갖고 싶다고. 그땐 허름한 도요타밖에 없었지.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루이스는 GV80 보닛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웃었다. 이번에야말로 내 그 약속을 지킨 셈이야. 이 차를 몰면서 마음에 지고 있던 빚을 갚았지. 한국 차를 샀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 매번 중고 토요타만 샀지 뭐야. 이제 내 나라의 빚을 갚았어. 루이스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새 차가 아니라 어쩌면 세월을 닦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트럭으로 돌아섰다. 별 동양놈을 다 보겠군. 그래도 난 포드야. 무게로 박살내는 미국차 감성. 에밀리는 뒤에서 킥킥 웃었다. 아빠, 아까 그 GV80 흘끔 본 거 다 봤어요. 나는 모른 척 공구를 챙기며 중얼거렸다.
봤긴 뭘 봐. 그냥 이웃이니까 보는 거지.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선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혹시 라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차고로 향했다. 오늘은 내 포드 F150의 오일 필터 교환과 서스펜션 링크 점검까지 할 예정이었다. 직접 차를 손보는 건 내 오랜 습관이었다. 이 나라 아빠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었다. 에밀리는 뒷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 애는 여전히 어제 옆집 GV80을 보고 한참 신이 나 있었다. 아빠, 진짜로 SUV 하나 바꿔보는 거 어때요? 그 루이스 아저씨 차. 진짜 끝내줬어요. 내부도 완전 우주선 같고. 나는 렌치를 돌리며 대답했다. 우주선 같은 건 나사에 맡기고 도로는 강철로 뭉친 놈들이 지켜야 하는 거야. 에밀리는 혀를 끌끌 찼다. 요즘 세상에 강철이 다가 아니래요. 충격 흡수 설계, 하중 분산, 에어백 시스템 이게 더 중요하대요. 나는 놀란 눈으로 딸을 쳐다봤다.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냐? GV80 유튜브 리뷰요. 에밀리는 신나서 말했다. 루이스 아저씨가 보여줬어요. 그 차 프레임 강성 테스트에서 포드보다 점수 높게 나왔다던데요? 나는 순간 렌치질을 멈췄다. 심장이 톡 하고 울렸다. 하.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손을 놀렸다. 그건 테스트야, 테스트. 실전은 다른 거야. 진짜 사고 났을 때 버티는 건 오직 순수 강철이지 GV80은 찢어지고 말 거야, 흥. 그렇게 대꾸하긴 했지만 어딘가 불안했다. 어제 봤던 GV80의 쿵 하고 닫히던 도어 사운드. 문짝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느껴진 탄성. 확실히 다르긴 했다. 그때였다. 뽁. 포드 엔진룸 안쪽에서 미세한 터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들이밀었다. 거기엔 균열이 간 냉각수 호스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빌어먹을. 나는 빠르게 툭툭 치며 상태를 확인했다. 호스 소재가 열에 약해진 흔적이 명확했다. 10년이 넘은 트럭이었다. 물론 당연한 노화지만 이상하게도 이게 마음에 걸렸다. 문득 어제 루이스 킴 씨가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30년 동안 지고 있던 빚을 드디어 갚았어. 그때 GV80 보닛을 쓸던 루이스 씨의 얼굴에는 어디에도 과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다. 나는 차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빠? 에밀리가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쿨한 척 툴박스를 닫으며 말했다. 내가 조금 생각 좀 해볼게. 에밀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다. 와, 드디어 아빠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만 그렇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처음으로 내 고집에 스크래치가 났다. 며칠 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화물 배송 일을 마치고 애틀랜타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늘 그렇듯 클래식 록이 울리고 있었다. 에밀리가 아빠는 고대 인간이라고 놀리는 그 오래된 스타일 음악. 어차피 운전은 심장으로 하는 거야. 나는 운전대를 두드리며 흥얼거렸다. 포드 F-150은 여전히 튼튼해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냉각수 호스 교체 이후로 어딘가 모르게 서걱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했다.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미국 아빠들이 다 그렇듯 차를 손바닥처럼 알았다. 서스펜션 디플렉션이 과해진 건가?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였다. 꽝. 앞쪽 차선 불과 50m 앞에서 검은색 SUV 하나가 갑자기 튀어올랐다. 순간 느껴진 휠 너트가 풀린 트럭 타이어의 궤적. 세상에. SUV는 하늘로 솟구쳤다. 정확히 말하면 지상에서 2m쯤 떴다가 공중에서 180도 회전하며 뒤집혔다. 순식간이었다. 타이어 고무 탄내 갈라지는 금속음, 아스팔트 위로 튀는 파편. 나는 본능적으로 스티어링을 틀어 속도를 줄였다. 이건 끝장이다. 누가 살아남을 리 없었다. SUV는 땅에 떨어지며 세 바퀴를 굴렀고 아스팔트 위에 비틀거리며 멈췄다. 나는 곧장 비상등을 켜고 트럭을 갓길에 세웠다. 제발 살아있어라. 나는 달려갔다. 군 시절 동료를 구조하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다. 삐걱거리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성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다. 외상은 거의 없어 보였다. 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벙쪄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가능해? 나는 SUV 엠블럼을 슬쩍 봤다. HYUNDAI. 그리고 모델명. GV80.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다. 루이스 킴 옆집 아저씨의 그 차. 어쩌면 나는 이미 그때 예감을 했는지도 모른다. 겉멋으로 만들어진 유선형 SUV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차.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바퀴가 빠진 트럭 파편을 그대로 막고도 탑승 공간을 무너지지 않게 버텨낸 차체. 크럼플 존 설계. 다중 에어백 전개 알고리즘. 강화 초고장력 강철.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녀를 부축하려는데 여성이 내 팔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진짜
이 차 덕분에 살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GV80이 저를 꺼냈어요. 그녀는 눈물 찢는 얼굴로 웃었다. 딸과 함께 새로운 길 위에 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고로 향했다. 10년 넘게 함께한 포드 F150. 세 바퀴 굴러가는 소리까지 익숙한 녀석. 헤드라이트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참 고생했다. 문득 에밀리가 떠올랐다. 그날 아침 햄 치즈 토스트를 먹으며 핸드폰을 들이밀던 아이. 아빠, 이 차 어때요? 그때 나는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번쩍거리는 깡통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오늘 내 눈으로 봤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명을 지킨 건 기술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에밀리는 소파에서 책을 읽다 잠들어 있었다.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아빠?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 내일 시간 괜찮으면 차 보러 갈까?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아빠가 오늘 뭔가 많이 배웠어.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최고야. 다음날 아침 우리는 둘만의 특별한 외출을 준비했다. 내가 고른 곳은 애틀랜타 외곽에 있는 현대모터스 플래그십 스토어. 하필 거기였다. 루이스 킴 씨가 자랑스럽게 GV80을 끌고 나온 바로 그곳. 트럭에 오르기 전 나는 엔진 후드를 열고 마지막으로 상태를 점검했다. 서스펜션 조인트 살짝 느슨하다. 펜 벨트 텐션도 애매하고. 에밀리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웃었다. 아빠 진짜 전문가 같아요. 나는 시익 웃으며 헬멧을 쓰듯 모자를 눌렀었다. 차라는 건 겉모습보다 속살을 봐야 한다. 내구성, 충격 흡수 구조, 응급 조치 가능성까지. 알겠지? 네, 대장님. 딸과 함께 깔깔 웃으며 길을 나섰다. 현대 플래그십 스토어에 도착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 차였다. GV80. 루이스 킴 씨가 말했던 그대로. 묵직하고 품격 있으면서도 위기에서 사람을 지켜줄 것 같은 차.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후드를 열었다. 그리고 엔진룸을 흘렀다. B6 람다 3.5 터보. 초고 장력 프레임. 315강 완벽.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아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 차 진짜 좋아요?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20년 넘게 차를 만져왔지만 이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차가 아니야. 그럼 이 차로 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차는 한 대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몰아보고 느껴보고 가족처럼 마음에 들어야 해.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승해요. 텔러가 키를 넘겨줬고 나는 에밀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GV80에 올라탔다. 전원을 켜는 순간 실내로 퍼지는 고요함. 프리미엄 노이즈 캔슬링. 서스펜션이 노면의 작은 유철까지 깔끔하게 삼켜내는 느낌. 차량이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편하게 믿고 달려. 고속도로 진입 램프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다. 순간 치고 나가는 반응성. 이질감 없는 터보 부스트. 대단하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에밀리는 옆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아빠, 이 영상 나중에 SNS에 올려요. 옛날 고집쟁이 아빠 현대차에 무릎 꿇다. 나는 빵 터졌다. 야, 누가 무릎을 꿇어.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차 진짜라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 차는 진짜다. 루이스 아저씨의 눈물 그리고 결심. GV80 시승을 마치고 차를 돌려주려던 순간이었다. 플래그십 스토어 한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루이스 킴. 검정색 울 코트를 입은 그는 쇼윈도 너머로 GV80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다가갔다. 루이스 아저씨. 루이스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반가운 표정으로 웃었다. 에단. 여기서 만날 줄이야. 우리는 서로 손을 꽉 잡았다. 에밀리는 씩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GV80 시승했어요. 루이스 씨는 부드럽게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때? 좋았어? 네. 아빠도 완전 감탄했어요. 루이스 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뭐, 괜찮더군요. 루이스 씨가 잠시 웃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에단 사실 말이야.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우리나라 차를 사지 못했어. 나는 놀랐다. 루이스 씨는 이어서 말했다. 처음 이민 왔을 때 모든 게 두려웠어.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고물 토요타나 미국 브랜드 차를 샀지. 한국 차는 싸구려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빚이 있었어. 차를 탈 때마다 죄 지은 것 같았어. 고향을 배신한 것 같아서. 그는 조용히 GV80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차를 샀어. 그리고 알았지. 내가 지금까지 뭐를 놓치고 있었는지. 루이스 씨는 내 어깨를 툭 쳤다.
에단 그 차. 진짜야.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차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쌓인 루이스 씨의 감정이 말없이 전해졌다. 그때 에밀리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바꾸자. 에밀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나는 딜러에게 다가갔다. 아직 차는 안 정했지만 GV80 견적 부탁합니다. 달러가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할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날 저녁 루이스 씨와 우리는 작은 피자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는 피자 한 조각을 들고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에단, 내가 선택한 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그건 가족을 지키는 약속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루이스 아저씨. 에밀리는 콜라잔을 번쩍 들었다. 우리 가족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밖에는 겨울밤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쇼핑몰 앞 주차장.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은색 GV80 앞에 서 있었다. 광택이 살아있는 보닛, 도도하게 뻗은 그릴. 내 손은 무심코 차체를 쓰다듬었다. 아빠, 진짜 이 차 사는 거예요? 에밀리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다. 나는 가만히 웃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아빠를 믿어도 돼.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다.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편견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딜러가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벤틀리 씨. 당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 그건 하나의 약속 같았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날 저녁 루이스 아저씨가 축하 와인을 들고 찾아왔다. 형제 드디어 해냈구나. 아저씨 덕분입니다.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루이스 씨는 자신의 GV80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이 차를 처음 몰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 30년 동안 숨겨뒀던 내 고향에 대한 사랑이 이 차를 통해 해방된 느낌이었거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루이스 씨가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에단, 기억해. 진짜 좋은 차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넌 그걸 알게 된 거야. 며칠 뒤 우리는 GV80을 몰고 첫 장거리 드라이브에 나섰다. 향한 곳은 바로 에밀리가 가고 싶어 했던 그곳, 조지아주의 블루리지 산맥. 에밀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아빠, 여기 공기 진짜 맑아요. 그러게. 나는 웃으며 에어컨을 조정했다. 차 내부는 완벽하게 포근했다. 가끔씩 터지는 레이더 경고음, 차선 유지 시스템, 도로 표지판 인식 시스템이 섬세하게 작동했다. 미국 차를 탈 땐 직감에 의존해야 했던 순간들. 이젠 차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나는 에밀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에밀리, 이 차가 내 미래를 지켜줄 거야. 에밀리가 씩 웃었다. 그리고 아빠도요. 잠시 후 작은 휴게소에 들렀다. 에밀리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때 옆에 주차된 픽업트럭 운전자가 다가왔다. 이봐, 친구. 그거 한국차 아냐?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국차. GV80. 픽업트럭 운전자는 감탄했다. 요즘 그거 난리라던데. 우리 동네 교통사고에서 딸을 살린 차가 그거였다고 들었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래. 그 아버지가 울면서 그러더군. 한국차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쩌면 이 차를 선택한 건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옳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라디오를 켰다. DJ가 말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 브랜드 SUV가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소식입니다. 나는 살짝 웃었다. 들었어, 에밀리? 네. 우리 차 얘기 같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차 얘기지. 그날 밤 에밀리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아빠? 응?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나는 살며시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에밀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옳은 걸 선택하는 사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이미 넌 다 컸구나. 그날 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조금 더 강해진 기분이었다. 자동차 한 대가 바꾼 건 우리 집의 착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